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32 된 큰아들과 30살 작은아들을 둔 사람입니다. 손주는 둘이 있네요. 젊은 분들 사연을 듣다가 나이 많은 사람 얘기를 하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워낙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또 다른 구독자분들은 제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려주는 얘기도 구독자분들이 듣기에는 이럴 수도 있구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이자 엄마인 저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자식 며느리에게 이리 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나이가 되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다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손주 크는 재미로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소리라고는 자식 자랑과 며느리, 누가 잘한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부모에게 뭘 대단하게 효도를 한다더라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고 소양이 부족해서 며느리 둘 중에서 둘째네하고는 그다지 잘 지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둘째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참 서운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려고 살려는데 참 자식이라는 게 뭔지. 부모는 자식에게 늘 약자이지만 때로는 자식이라고 무조건 퍼주지 않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집안의 자식들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들 각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은 자식이랑 사이 안 좋은 가족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한쪽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일 겁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체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자식 며느리가 이러는가 싶어 원인을 저에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아들들을 정말 온 마음 다해 키웠고 장가가서는 자기 가정 꾸리고 잘 살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너희끼리 잘 살라는 그 말이 연락을 아예 끊고 가족끼리 대면대면 살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정 이루고 산다고 지들끼리만 살고 가족들과는 연을 끊어야 하는 건가요?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게 우리 둘째 아들이 원래는 저에게 참 살거웠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마누라 말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한다는 말이 앞으로 모든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가족끼리 너무 자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더군요. 엄마, 우리 당분간 신혼이니까 우리끼리 시간을 좀 가질게요. 결혼하면 엄마도 우리들이 잘 살라고 하셨잖아요. 와이프도 시댁 불편할 테니까 당분간 안 오려고요. 너는 결혼하자마자 둘이 살겠다고 엄마 본가에 안 오겠다는 말을 먼저 하니? 오히려 결혼 초반에는 식구들끼리 인사할 일도 많은데 설마 아예 안 오겠다는 말은 아니지? 아예 엄마, 내가 언제 얼굴 보지 말고 살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 그건 엄마도 바라는 바인데 그렇다고 결혼하자마자 니들끼리 살 테니 참견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서 엄마는 좀 그렇다. 혹시 새아가가 너한테 엄마한테 이리 말하라고 시킨 거니? 저는 분명 저리 말하는 건 아들 생각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킨 거냐 물었는데 그 말에 아들은 또 펄쩍 뛰더라고요. 엄마,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지. 우리 집사람이 시켰으면 제가 말이나 했겠어요? 제 생각이니까 말한 거죠. 사실 우리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많이 안 받았으니까 그만큼 자리 잡으려면 우리들이 열심히 돈 벌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 사실 성격 까탈스러운 게 사실인데 지댁 오라가라 하면 저랑 싸울 일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저 당분간 우리 집사람이 결혼생활 적응할 때까지 본가에 신경 좀 덜 쓸게요. 대신 형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니? 니들이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싫으면 마는 거지.
마음대로 해. 아이, 참, 엄마.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아이, 그래. 알아서들 해. 니들 마음이지. 저는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만, 둘째 녀석이 하는 말 듣고 내심 서운하긴 했습니다. 저에게 결혼할 때 지들이 해준 거 없으니까 딱 할 만큼만 하겠다. 참견하지 말라는 말로 들려서요. 솔직히 저리 말한 것도 아들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필시 며느리가 시킨 며느리 입김이 들어간 말이라 생각했어요. 모른 척 했을 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 기강 잡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결혼할 때도 그렇고 가정 이루고 살 때도 제가 크게 관여하고 간섭한 적 없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아들을 통해서 했고 오라가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생판 모르던 사람 둘이 만나 서로 짝을 이루고 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으니까 명절이나 무슨 날에는 당연히 얼굴 정도는 보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지들끼리 살겠다고 안 오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당연히 주울 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집살이를 싫어하는 시어머니 입장이긴 합니다만 저는 가족 간의 명절에 만나고 때 되면 만나는 것이 저는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큰애 장가가면서도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제가 전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직은 제가 기운이 있고 아픈 곳이 없으니 딱 우리 가족들 함께 먹을 음식 장만 정도는 혼자서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얼른 함께 먹이고 오전에는 친정에 가라고 보내요. 이 정도만 하는데도 시집살입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시어머니로서 어떤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들들 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둘인데요. 두 며느리가 어쩜 그리 서로 성향이 다른지 모릅니다. 서로 3년씩 텀을 두고 결혼했는데 큰 며느리와는 제가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아니 엄밀히 말해 아주 사이 좋은 고부지간입니다. 큰 며느리와는 애들을 봐주면서 여전히 잘 소통하며 지냅니다만 저만 둘째 내외는 오기 싫으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합니다. 같은 형제인데 왜 이리 사이가 변하게 되었는지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처음에 우리 큰며느리 봤을 때 참 신기하게도 보자마자 우리 가족이 될 아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둘 다 부부 공무원인데 참 아기자기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똘똘하게 했어요. 지금은 자가로 아파트 새로 사서 살고 있고 아이도 연년생으로 남매나 잘 기르고 있어요. 집이 가깝다 보니 제가 일하는 며느리 도울 생각에 아이들 오며 가며 돌봐주고 있고요. 우리 큰며느리는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냐면요. 제가 애들 챙겨준 걸 너무 감사하다고 늘 표현합니다. 부모라고 손주 봐주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우리 애들 챙겨주시는 덕에 제가 얼마나 사회생활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얘는 새삼스럽게 엄마가 아직은 젊고 기운이 있으니 해주는 거지. 더 늙으면 몰라 어찌 될지. 애들이 순하기도 하고 나도 힘들면 못한다. 그럼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도 힘드실 텐데. 저희가 용돈도 많이 못 드리고 어쩌죠? 차라리 같이 살면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는 수고는 덜려는지. 아이고 아서라. 행여나 나랑 같이 살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 나는 니들 내보내고 홀가분하게 살면서 손주들 딱 이만큼 챙겨주는 게 좋아. 마음 쓰지 말어라. 니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말이라도 저리 하니 더 해주고 싶었죠. 며느리 자랑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며느리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며느리 처음 봤을 때 왠지 우리 식구 될 것 같았는데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안 계셨어요. 혹시나 친정엄마 안 계시다고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내심 걱정하는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 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알기에 참 마음이 쓰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자기 친정엄마 생각이 난다면서 저에게 참 잘했어요.
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엄마 병건호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말 들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딸이 시집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면서요. 우리 남편이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그 시기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들 결혼할 때 집을 떡하니 장만해주지 못했습니다. 전셋값 조금 보태줬어요. 애들도 박봉인 공무원 부부라 돈이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부모로서 돈 많이 못 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이만큼 보태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씀은 마셔요. 요즘 남자들이 뭐 다 집을 해서 장가가는 세상인가요? 직장생활 늦게 시작해서 모은 돈이야 비차 없는데 제가 그만큼 못해서 죄송한걸요. 아이고 죄송하다니. 우리는 너같이 이쁜 사람을 며느리로 맞는데 준비를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닭가사돈께서 서운해하실까봐 그게 걱정이야. 서운해하시다뇨.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저희 대출 없이 전세 얻었는걸요? 결혼하면 열심히 모아서 5년 안에 내 집 장만해야죠.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요즘 남자들도 야같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조건 아니다 싶으면 10년을 만났어도 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리 말을 하는 며느리가 어찌 안 예쁘겠습니까? 우리 며느리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는데 입덧으로 심하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감기 기운에 입덧인 줄 모르고 밥을 잘 못 먹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간혹 들러서 죽도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당긴다는 음식이 있으면 해주곤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먹으면서 한 번은 울더라고요. 자기 친정엄마도 살아계셨으면 딱 제가 하는 것처럼 챙겨주셨을 거라고 너무 고맙다면서요. 저는 이미 내 딸이라 생각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해준 건데 그래도 고마워한 마음 또한 짠했죠. 우리 남편은 첫 손주 태어났을 때 제일 좋은 미역을 산후조리하면서 먹여야 한다고 완도까지 직접 내려가서 미역까지 공수해다 줬습니다. 저는 큰애들한테 그랬어요. 요즘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니? 돈도 많이 들고 직장 생활하면 여자가 너무 힘들어. 아무리 남자가 같이 해도 힘든 게 육아랑 살림이다. 그냥 애는 하나만 낳고 여유롭게 살아.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우리 딸 혼자서는 외로워서 안 돼요. 둘 지금이야 힘들지만 저는 애들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요. 적어도 둘은 낳고 싶어요. 저는 휴직도 가능하니까 어머니 저 힘들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당연히 손주 욕심이 있기야 하죠. 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 세상이라 혹여 우리 큰 며느리가 아들 낳으려고 또 낳겠다고 하는 거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 계획은 지들이 알아서 한다길래 알았다 했죠. 얼마 후에 둘째 손주가 18개월 터울로 태어나고 한창 예쁜 짓 할 무렵에 둘째 아들도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큰형수가 사이좋은 고부지간이었으니 아마 잘 지낼 거라며 기대를 많이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좋다고만 하면 굳이 배우자를 반대할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니 거기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데려오는 며느리감이면 당연히 훌륭할 거라 짐작했습니다. 엄마, 저랑 결혼할 친구 저랑 대학 동기예요. 사회생활하다가 만났는데 저보다 선배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도 관심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이래저래 연락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인연인가 봐요. 그럼 학교도 같은 학교 나오고 지금 회사도 같은 곳 다닌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네. 원래 결혼이 인연이 있어야 하는 법이긴 해. 언제든 엄마는 상관없으니 데려와.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꼭 드실 거예요.
집안 그냥 평범하고 저랑 같이 맞벌이도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안정적일 거고 무엇보다 엄마 저보다 엄청 똘똘하고 야무지다니까요. 그래,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색시감이니 오죽하겠어? 엄마도 얼른 보고 싶구나. 그래서 얼마 후에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첫인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딱 예쁜 아가씨들처럼 호리호리한 인상에 키도 크고 첫인상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 딸이었고 야무지고 똘똘한 인상이라 우리 아들 모자란 부분을 잘 채워줄 듯 싶어서 첫인상은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처럼 애교 있고 살가운 성격은 아닌 듯 했는데 딱 부러지게 자기 얘기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주관이 뚜렷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집 얻을 때 모자란 건 보태주마. 얘기 들었지? 그래도 아마 전세는 대출 없이 얻을 정도 될 거야. 어머니, 저희는 반반 결혼하려고요. 아직 어머니는 못 들으셨나 보다. 사실 저는 남자 여자 똑같이 보태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제가 할 말은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만약 모자라면 같이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요. 오, 예. 처음 시작할 때 대출 없이 시작하는 거랑 있는 거랑 천지 차이야. 반반도 좋다만, 아유,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집은 내가 보태서 얻어주마. 반반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네가 할 말 못할 말은 우리 집에는 없을 거야. 물어보니 둘 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반반씩 보태서 반반 결혼할 거라 하길래 제가 집 얻을 때 모자란 돈은 보태좀 하고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애들 집을 사주려면 사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예전에 노후에 혹시 집을 짓고 살지도 모를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 땅이 조금 오름세라 팔아버리면 큰아들 내외한테도 보태주고 작은 아들도 집 살 정도는 되었어요. 사실 사고도 남는 정도였는데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거니 지금 팔면 바보 같은 짓이다 해서 팔지 않고 있는 돈에서 보태주려니 사실 우리도 아주 큰 부자는 아닌지라 조금 빠듯한 사정이었습니다. 아마 작은 애들은 땅을 팔아서 더 보태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전세 얻을 돈을 보태주겠다는데도 마다하는 모습 보고 내심 저는 며느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저런 이유로 반반결을 하나 싶네요. 아무튼 그때 내심 놀란 일 말고 딱히 아들 결혼시키며 잡음은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었고 애들이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큰아들 결혼할 때는 며느리가 친정엄마 안 계신다고 저랑 같이 혼수 살림 다 보러 다녔고 예물이며 한복이며 같이 받아라길래 같이 다니는 재미는 있었지만 둘째 장가 보낼 때는 예비 며느리랑 그런 재미는 없었습니다. 어찌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물어보면 아들이 단칼에 지들이 알아서 한다길래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어쨌든 엄마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무난하게 결혼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마음이야 집을 사주고 싶었지만 우리 부부 노후도 그만큼 중요한 거니 나머지는 젊은 자식들이 헤쳐나갈 몫이라 여겼는데 반반 결혼하겠다고 했던 며느리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 결혼하고 나니까 저랑 남편이 집에 남게 되더군요. 솔직한 마음으로 콜가분하니 좋았습니다. 작은 아들까지 보내니까 큰아들네 애들 챙기는 일도 훨씬 수월했어요. 이래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결혼하고 나서 주변 인사도 드리는 바쁜 일정이 끝나 보여서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온 가족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큰아들네야 집도 가깝고 워낙 애들 때문에 자주 보니까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 거창하게 음식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반찬에 갈비나 좀 재워서 애들 먹이려고 했어요. 오는 김에 반찬도 좀 싸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며느리들보다는 아들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편이라 작은 아들에게 주말에 점심이나 한 끼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훨씬 넘은 시점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계속 바빠 보여서 제가 오라는 소리도 안 하다가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동서지간도 대면대면해 보이기도 했고 작은 며느리와도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본가에 오라고 한 것에 며느리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을까요? 제가 오라고 했더니 아들이 대번에 대답을 안 하고 이러더군요. 엄마, 와이프랑 얘기해보고 전화할게요. 주말에는 와이프가 자기 일정이 있어서요.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원아. 먼데 사는 것도 아니고만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어려워. 새아가랑 같이 와. 엄마가 니들 주려고 반찬도 좀 해놨어. 그것도 좀 가져가고. 근데 집사람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엄마. 일단 물어는 볼게요. 밥 먹으러 오는 걸 자기 마누라 허락까지 구해야 하나 싶었는데 5분이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전화해서 이러는 겁니다. 엄마, 집사람은 못 간대요. 미리 일정이 있다네요. 저희는 다음에 갈게요. 그래? 미리 일정이 있다면요, 어쩔 수 없지. 알았다. 그럼 다음에 와. 그리고 엄마,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최소 한 달 전에는 얘기해야 집사람도 주말 시간은 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유, 알았다. 주말에 니들 쉬는 줄 알고 말한 거야. 근데 새아가는 주말에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잠깐 와서 밥 먹기도 어려운 거니. 애들 입장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네요. 아이, 엄마. 우리 집사람은 결혼해서 시댁에 가는 횟수 정해놓은 게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자기 삶이 방해받거나 달라지는 거 싫대요. 그게 우리 부부 방식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밥 먹는 자리에 굳이 우리 부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야? 횟수를 정해놓다니? 세상에 그런 걸 결혼 전에 조건으로 정하는 법도 있다니? 나온 좀 기가 막혀서 어지간히해. 엄마가 네 집사람 시집살이를 시켰어? 아님 싫은 소리 한번 하기를 했어? 살다 살다 시댁 가는 횟수 정해놓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아유 그래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니들 식사하러 오라고 안 부르마. 됐니? 엄마 뭘 또 서운해하고 그러세요. 요즘 여자들 시댁 가는 거 대부분 안 좋아하잖아요. 엄마는 고약한 시어머니 아니라면서요? 집사람도 아직 우리 가족이 어색해서 그런 거겠죠.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참.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는데 시간을 달라니? 엄마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내가 뭐 네 집사람을 잡아먹기라도 한다든? 아무리 어색하다 해도 자기 남편 시켜 저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곱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신혼 즐기라고 연락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밥 먹자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네는 지들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얻다 보니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는 아닌지라 저는 둘째 내외 결혼하고 나서 얼굴 본 게 손에 꼽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며느리인이 집에 오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제가 처음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가 없으니 전날 올 필요는 없지만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사 한 끼는 하고 친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대번에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왜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 먼저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명절 당일에는 친정 갔다가 저녁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제가 친정 가서 약속도 있고 해서요. 형님은 오전에 오시라고 하고 저는 저녁에 들러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물론 며느리 말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명절에 다 같이 밥 먹고 얼굴 한번 보는 건데 그걸 마치 일이라 생각하며 잠깐 들르는 곳으로 생각하는 며느님 심보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예, 아가. 다음번에는 친정 먼저 가고 이번에는 결혼해서 첫 명절이니까 네 형님 식구들하고 얼굴도 보고 밥 한 끼는 같이 먹자. 밥 먹고 바로 친정으로 가도 오전이잖니.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줘. 어머니, 이미 약속 잡은 거라 변경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남편 통해 아직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 결혼해서도 각자 집 때문에 사생활 침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미 합의한 일이거든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결혼해도 제 생활이 시댁 때문에 침해받는 건 원치 않아서요. 그리고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일정 공유해 주시고 갑작스레 저희한테 오라거나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물론 저희 집에도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고요. 며느리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혼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고방식이 저런 아이에게 혼낸들 뭐 하겠습니까? 대체 아들과 무슨 합의를 했다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는 결혼 전과 달라진 삶을 살기 싫다며 자기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더군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더니만 진짜 명절 당일날 아침에 오지도 않고 저녁에 들린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엄청 눈치를 보긴 했어요. 아마 제가 어지간하면 간섭도 안 하는 스타일인 거 잘 아는지라 자기 와이프가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 큰며느리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동서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저리 자기만 알고 자기 생활만 중시하는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는 건 당연했겠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서운했어요. 사실 며느리가 저리 차갑게 자기 시집 식구들 대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렇게 자기만 아는 아이인지 몰랐어요. 가끔 오는 우리 집에도 마치 자기는 손님이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가기가 일쑤였고 조카들 예뻐하는 신용이라도 한 번은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한데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좋다니까 제가 별 수 있나요?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낼 날이 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려고 반반 결혼하면서 자기도 할 말을 하겠다고 한 거구나 알겠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나 서운한 상황을 한번 맞닥뜨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종종 애들 반찬을 챙겨주긴 해도 둘째네는 잘 안 갖다 먹었기 때문에 저도 간혹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만 아들 통해서 보내곤 했어요. 아들이 한 번은 먹고 싶은 반찬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마음먹고 밑반찬을 잔뜩 해서 좀 가져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볼 일도 있어서 가는 김에 주려고 했죠. 본가에 오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을 하니 제가 잠시 볼 일도 보고 들러서 반찬만 주고 갈 작정으로 둘째네를 갔어요. 우리 집에서 차 밀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은 가야 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전화를 안 받고 아들도 전화를 그날따라 안 받는 겁니다. 집에 다 와서도 전화를 안 받더니 현관문 앞에서 도착하고 나서야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군요. 예, 아가. 엄마야. 너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니? 엄마가 몇 번을 했는지 몰라. 네. 전화하셨구나. 제가 지금 뭘 하다가 못 들었나 봐요, 어머니. 근데 어쩐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지훈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있다길래 몇 개 좀 해왔어. 혹시 지금 집에 있니?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나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어머니, 설마 지금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죠? 왜? 잠깐 반찬만 주고 갈 건데 집에 없니? 없으면 문 번호라도 알려줘. 내가 냉장고에 넣고 가마. 날 더워서 밖에 내놓으면 안 되거든. 그때 저는 며느리가 참 못된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찬을 들여놓겠다고 하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제가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저희 집에 마음대로 지금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신경질을 내는데 처음엔 며느리 짜증 섞인 말에 어안이 벙벙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 집에 있는 건 잠깐 반찬만 받아. 불편하면 나는 바로 가마. 어머니,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은 날이라서 집에 꼼짝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오셨다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연락을 안 받으면 없는가 보다 하시지 이렇게 불쑥 오시는 법이 어딨어요.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하시네요. 뭐? 어머 얘, 너 지금 내가 못 올 때라 너 왔니? 아니 그냥 반찬만 받으면 될 일을 뭐가 무리하다는 거야? 내가 마음이 급해 오면서 연락을 했다만 그렇다고 너 지금 집에 있으면서 찾아온 시어머니 문도 안 열어주겠다는 거니? 네. 이런 일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법이잖아요. 저는 문 못 열어요. 그냥 문 앞에 반찬 놔두고 가세요.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1시간 거리 운전해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다니요. 말이 안 통하겠구나 싶어 저는 그대로 문 밖에 반찬을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큰 상심을 했어요. 일부러 아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연히 제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해 부부끼리 다툼이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은 것들이라 아마 저에게 아들이 도리어 타박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갑작스런 시어머니 방문에 불쾌한 며느리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어머니를 집안에 모시고 차라도 한 잔 드린 뒤에 나중에 아들에게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아량, 이해심조차 없는 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예 둘째 내에게는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 한 번을 안 하더군요. 문전박대 당했다는 얘기를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고 한동안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던 둘째 놈이 몇 달이 훌쩍 지나 갑자기 먼저 연락을 했더군요. 엄마 속이 그동안 자기 마누라 때문에 얼마나 썩었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이 속 없는 놈이 저에게 한다는 말이요. 글쎄 어처구니 없게도 제 앞으로 된 땅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요인에 땅 사놓은 거요. 지금 많이 올랐나 봐요. 개발된다고 지금 난리라는데요. 지금 매매하기 적기인 것 같은데 팔 생각은 없어요. 지금이 가격이 제일 높은 꼭지래요. 너는 몇 달 만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엄마 땅값 올랐다는 소리니? 됐다. 엄마는 그 땅 꼭지에서도 팔 생각 없어. 설사 팔아도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엄마한테 팔라 말아야? 왜 상관이 없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가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관심 가지는 게 당연하죠. 아무튼 제가 와이프랑 주말에 갈 테니까 의논 좀 해요. 형한테 전화했더니 내 전화는 받지도 않네. 몇 달째가 연락 못했다고 다들 나 못마땅해 하나 봐요? 너는 네 마누라 말이나 듣고 살면 될 일이잖아. 신경 쓰고 주말에 놓을 필요 없어. 네 집사람이랑 둘이 오붓하게 살아라. 나는 니들 사생활 침해하고 싶지 않아서 연락 안 한 것뿐이야. 네 형도 그랬겠지. 결혼 전 제가 땅을 팔까 말까 고민했던 것을 당연히 우리 아들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땅이 아마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주말에 찾아와서 의논을 하고 싶다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이 엄마 화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생각 많이 했나 봐요.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가 너무 쌀쌀맞게 철벽 친 것 같다고 이제부터는 부모님께도 잘하고 조카한테도 작은 엄마 노릇 잘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무 소리 마시고 모르는 척 우리 밥 한 끼만 해주세요. 네?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안 와도 돼. 네 마누라가 다른 얘기는 안 하던? 그냥 쌀쌀맞게 대했다고만 하고 반찬 들고 찾아난 시어머니 문전박대했다는 소리는 안 해?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문전박대라니? 모르면 됐다. 내 입으로 말하기 싫으니 네 집사람한테 물어보렴. 그리고 집에는 오지 말어. 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니들 부를 생각 없다. 아들은 아마 며느리에게 저를 문전박대한 사실을 못 들은 듯 했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그 사실을 알건 말건 저는 애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전화 끊고 나서 지들끼리 부부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거니 했고 아마 한동안 또 연락을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주말인가 갑자기 또 둘째 놈이 연락을 해서는 우리 집에 온다고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랑 같이 온다면서요. 저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와서는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아예 안 열어줬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왔는데 집에 계시죠?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나는 할 말 없는데?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해라. 어머니 문 앞에 있는데 좀 문 열어주세요.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 해요. 저희 집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 도움 좀 필요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어머니께 버릇없이 군 건 사과드릴게요. 진작에 사과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도 어색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오늘 전부 오해 풀고 싶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웃기지 말어. 니들이 도움 필요하다고 오면 내가 뭐 그 땅 팔아줄 것 같니? 땅 팔더라도 니들한테는 줄 생각 없다. 돌아가.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찾아오고 무슨 짓이야? 너나 내 사생활 침범하지 말어라. 왜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집에 쳐들어오길. 당장 돌아가. 저는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문전박대했습니다. 한참을 저에게 사과하고 애원하더니만 포기하고 돌아가더군요. 땅값이 오르니 지들이 도움받겠다고 찾아오는 속내가 뻔히 보여 저는 더 며느리가 얄미웠습니다. 그 후 아들은 자기 형에게도 전화를 몇 번 했더라고요. 엄마가 단단히 삐진 것 같다고 했다는데 삐지다니요. 그저 둘째 아들놈을 잘못 키웠다는 것과 며느리를 잘못 봤다는 생각에 속상했던 거지 삐진 건 아닙니다. 저는 애들이 안 보고 살겠다면 그럴 용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들이 얻을 게 있으니 줄곧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꽃도 보내고 안마기도 보내고 영양제도 보내면서 안 하던 짓을 했지만 저는 그다지 며느리가 어여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땅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 팔아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받을 재산 미리 달랍니다. 어머니, 저희 집을 살까 해요. 아이도 가져야 하고요.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 어머니 땅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면 형제들한테 나눠줄 재산이잖아요. 미리 준다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하길래 하도 기가 쳐서 쏘아붙여줬습니다. 예, 너는 대체 얼마나 못돼 먹은 거니? 시어미 무시하고 문전박대까지 할 때는 언제고 얻어먹을 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살거려? 됐어. 전에도 말했지만 니들한테 보태줄 돈 없어. 사생활 침해 안 할 거니까 너도 내 땅 가지고 팔아라 마라 하지 말어. 그리고 앞으로 오란 말 안 할 거니까 영 끊고 살려거든 네 맘대로 해라. 어머니, 제 말이 뭐가 틀려요. 어머니가 형님네만 주신다고 하면 저희 소송에서 정당하게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길 원하세요? 땅은 지금 파는 게 적게인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 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 저희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 필요한 거 어쩌고 하는 사과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와.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한테 내 재산 1,000원도 줄 마음 없어.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거라. 네 사생활 침해할 마음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래줬으면 하는구나. 며느리는 과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사과를 한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저는 둘째 아이들 말대로 땅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땅을 팔아도 나한테 잘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는 첫째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참 속이 깊은 게 저와 둘째네 관계가 소원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제 앞에서 아들 며느리 험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없이 둘째 며느리 몫까지 했겠죠. 챙겨줘도 그런 며느리를 챙기지 자식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둘째네를 챙기겠습니까? 그 후 둘째네와는 그다지 왕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해 듣기로는 요즘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저의 심정은 알게 될는지. 글쎄요, 제가 자식 농사는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더 노력했고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였어요. 아이들에게 다정한 엄마가 돼주겠다고 했는데 다정한 만큼 둘째 아들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여우이고 이기적이어서 화가 난 것만은 아닙니다. 아들을 내가 모재리로 키운 것 같아서 화가 난 거예요. 어쨌든 부부가 똑같이 기고만장하고 못된 부부는 살아가면서 저나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깨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지들 인생 사는 동안 깨어지고 다듬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자식이지만 마음 쓰이는 자식이 존재하듯 저는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 큰 며느리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둘째네와 완전히 절연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 역지사지에 참 의미도 깨닫고 본인의 이기적인 심정을 조금 고쳐나갈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들려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이 어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과연 못된 시어머니인가요? 구독자분들의 따스한 조언을 기다리며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